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회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이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 오전장이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 일단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이 다 나온 듯 보이고 미수 그리고 스탁론 물량까지도 어느 정도 오전장에서 다 출회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자, 오후 들어서 코스피는 낙폭을 지금 축소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하면서 670선미를 또 올려놓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정재현 멘토님께서 좀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는 얼마만큼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누차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0.7%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2089.12포인트 약 0.73%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금일 장중에 지수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2060포인트대 후반이죠. 206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은 하락폭을 좀 축소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적으로 2190포인트대부터 2067포인트 약 120포인트가 밀렸죠. 약 6% 정도 밀려 내려왔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락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증권 섹터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137만 원대 안착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외국인과 기관 각각 700억대와 1200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선물 같은 경우 이제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죠. 3천억대의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네요. 3,400억 정도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소 시장은 완전하게 바닥에 나오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은 0.87%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671.7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지수 빠져 내려오게 되면 65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습니다. 일단 650포인트대 초반권역이죠. 654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왔죠. 단기 바닥이 나왔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반등에 대한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680포인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68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낙폭과대 섹터가 먼저 움직이고 난 이후에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차후에 주도 섹터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게임주들과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대신에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약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다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순환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좀 생각을 해놓고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IT 쪽 섹터가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쪽에 차후에 주도 업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들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진바닥이 아닌 가바닥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요, 이제 급격하게 좀 회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회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순차적인 차원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급격하게 언더슈팅이라고 얘기하죠. 과매도 구간이 나온 구간들은 거래량 없이 빠졌다면 다시 빠르게 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요 늘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한 해 50% 60% 수익률을 기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연 8% 이상을 기대하기도 힘든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미국 월가에 보면 연 8%가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8%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연 8%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다는 불가능의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연 50% 60% 수익률 기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목에 대한 집중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연 50% 60% 못 기록하는 것은 결국은 참지 못해서이고 결국은 확신이 없어서라는 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나눠서 들어간다는 거, 그것이 맹점이라는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집중 투자해도 좋은지 중장기 투자해도 좋은지 성장성은 있는지 저희가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문자 종목인데요. SNC 엔진그룹을 매수를 하셨네요. 2,000원에 100%. 몰빵입니다. 중국 기업인데 보유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SNC 엔진그룹을 2,000원 부근에 100%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행을 바라신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찼습니다.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한번 잠깐 보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SNC 엔진그룹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자동차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흠잡을 그럴 부분들은 없습니다.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아마 심리적으로 좀 흔드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좀 힘든 구간들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조금만 더 보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위에서는 좀 매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용을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0원 부근 매수가 부근이 저항 자리대입니다. 그 자리대 만약에 심리가 흔들린다라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놓고 난 이후에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정고점 자리대죠. 2,3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3684님, 소리받아 4,950원에 10%입니다. 언제쯤 얼마에 매도하면 되는가요? 수고하셔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소리받아가 급등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자리대가 있죠.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대인데요. 4,500원대 부분입니다. 이 자리대에서는 늘 지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에는 이 자리대가 저항대로 작용했었던 자리대죠. 지금은 박스권 상단이 5,7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지금 일단은 다시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5,700원대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5,700원 이상으로 가야 되는 데는 명확한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실적적인 측면인데 아직 실적적인 측면이 확 개선된 부분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밀크라는 이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돌아온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박스권은 5,700원대 부근에서 다시 밀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니까요. 5,600원 이상부터는 분할 차익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애변고 멘토님. 예. 예, 부탁합니다. 뭘 부탁, 아니요, 제가요. 예. 삼성물산을 샀는데요. 예. 그 애변고 멘토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예. 어머니! 네, 제가 서운합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 빨리 바꿔주세요, 이쪽으로. 네. 자, 삼성물산 사셨는데 삼성을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제가요, 67,500원에요. 물타기가 50% 있습니다. 50%요. 예, 63,000원대입니다. 63,000원대. 예. 비중을 얼마나 들고 계세요? 50%요. 50%. 네. 그러면 63,000원대. 좀 중장기적으로 더 들고 가실 수 있죠. 예, 그냥 쉬는 돈이라서요. 그리고 돈 좀 벌기 좀 해주이소. 예, 돈을 어떻게 벌게 네, 해드릴까요? 그러면 예,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이래갖고 예. 이제 주식으로 옛날에는 뭐 식당도 하고 뭐 일하다가 몸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요. 예. 그래가 애분군 멘토님 이거 뭐 사락하는 거 사다가 맨날 돈 묻고 그러다가 삼성물산에 완전히 묶였어요. 그 삼성물산을 왜 사셨어요, 근데? 그 삼성물산 얘기 수급이 예. 좋다고 예. 저 삼박자가 맞다고 예. 그런 말이 저 서울경제편이 아니고요. 예.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에헤이. 그 누구지 그 중국 그를 봤을 때 예. 뭐 삼성물산 올라가지도 않았고 예. 그렇다고 들어가라고 그러대요. 예. 그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5% 10% 빠질 때도 자꾸 사놓고 해가 단가는 좀 떨이 났는데 그 실컷 여기서 몇 달 가야 되지. 실컷 제 거 보고 돈 버시고 다른 데 가갖고 지금 손해보고 계신다, 그죠? 예, 맞아요. 25분 채널에 우리 경주거든요. 예. 여 경주인데 예. 한번 오시면 내가 대접 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 예. 볼거리도 많고. 예. 근데 예. 아, 근데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삼성물산 때문에 내가 완전히 SK 하이닉스 하고요. 예. SK 하이닉스 하고 예. 그 두 가지 블루콤하고 세 종목 갖고 있는데 예. 그 뭐 블루콤은 지금 간다 할 거네 놔두고 하이닉스도 뭐 너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예, 하이닉스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삼성물산은 예. 이건 진짜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보시려고 하면 수익을 예, 내시려고 1년은 내가 예. 갖고 가니도 1년은 갖고 갈 수 있어요. 1년도 갖고 갈 수 있고 2년도 갖고 갈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말하는 대로 제가 원래 이거 주식을 하면은 5천만 원치 살 것 같으면 네. 한 10번을 나눠서 하거든요. 예.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해놨는데도 와. 자,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예. 1차 저항 때는 63,000원 이 부근입니다. 여기서 예. 또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63,000원 때 가면 팔아야 되네 당장에. 63,000원 오면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근데요 내 돈 좀 벌어야 되는데요. 돈 버셔야 돼요.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통화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예. 좀 주십시오.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항상 예. 하는 모습이 네. 항상 좋았어요. 아침 예. 8시 신문 읽어준 남자. 예, 고맙습니다. 아유, 또 표현 감사합니다. 네, 예. 그건 맨날 보고요. 예. 몇백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는 예. 하면 묻거든요. 예. 묻는데 좀 많이 돈을 투자할까네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들고 갈 거예요. 나는 팔고 사고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받으세요. 예.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LIG 손해보험. LIG 손해보험. 예. 매수가는 얼마세요? 25,600원에 100%. 25,600원에 100%. 예. 야, 오늘 100%신 분들 계속 전화 오신다, 그죠?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그 산지가 어제 샀는데. 그래, 이 무엇이, 여기서 보험이 겨울보다도 지금, 보험이 좀 잘 때, 그래서 샀더만은. 뭐도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고, 뭐 그렇네요.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선보사들은 지금 보험 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험 수가가 이제 곧 올라갈 것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진짜 이 보험 수가만 올라가더라도, 보험 요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26,000원대가 여기 저항대예요. 거의 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흔들거리는 거예요. 자, 차트로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자, 26,000원대 요 따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전에는 분명히 지지대였어요. 그죠? 지지대였는데 자, 여기가 앞전 2013년도는 이게 저항대였죠. 보이십니까? 이걸 뚫고 딱 올라가니까 지지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요걸 딱 또 뚫고 내려오니까 요게 저항대 부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저항을 요걸 뚫고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좀 보셔도 된다. 28,000원 부근 여기까지는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보사 요율만 변경이 돼도 28,000원은 좀 무난하게 올라올 거예요. 들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한은 얼마쯤 걸릴까요? 기한은 글쎄요, 선보사 그 요율 변경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름 전에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여름 전에 나온다고 그러면, 뭐, 적어도 늦어도 7월 달까지는 이게 28,000원 부근 한번 찍고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잘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전번에 한번 상담을 받았거든요. 어떤 종목이죠? 조광 페인트요. 네. 근데 이렇게 네. 며칠 만에 그냥 3,000원 돈이 확 빠져가지고.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20% 거의 17,000원이요. 17,000원? 예. 그때 제가 어떻게 상담해 드렸죠? 17,000원이니까 거기까지는 오고 해서도 좋다고 그랬는데. 네. 상담 받고 나서부터 좀 올라갈 것 같더니 그냥 빠져버려요. 요새 장이 이래갖고 그런지. 일단 비중은 20%세요. 그죠? 예.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오기만 하면 괜찮은데. 네. 하나도. 자. 예. 일단은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 쪽만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4월달 중순부터. 근데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좀 괜찮아요. 여전히. 예. 근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가 매수 여력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 여기 지금 들어가갖고. 추가 매수 여력이 없으시다면 일단 보유는 하셔야 돼요. 보유는 하시되. 지금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지금 자리뜻 말고. 더 빠지면은요? 한 13,000원 이하. 아이고, 뭐니나. 더 빠지면 안 되지. 근데 오늘 12,850원대까지 빠졌어요, 어머니. 예. 일단은 그 자리 때는 얼추 이제 지지 라인 때가 올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예. 17,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빠지고 난 이후에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게 되면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이 언저리에서 자율적인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예. 그러면 이제 손실폭을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게 된다라면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면은 일단 조금 약간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도할 자리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건자재 쪽 섹터가 죽어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물량이 다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럼 자율적인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16,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세요. 예. 그리고 16,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송국 투자하십시오. 예.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인데요. 매수가가 13,500원이에요. 50%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비아트론 최근에 중국에 대한 수주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이 많이 좀 담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 저항대였던 이 13,800원대 부근을 살짝 뚫었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요.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13,800원대 부근이 아마 지지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성적인 측면이 이제 담보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 실적이 밸류에이션을 작용하면서 지지를 형성해 들어간다면 다시 전고점대 영역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16,800원이죠. 이 선까지는 보이니까 한 번은 좀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6,800원까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굳이 손절선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장성적인 측면이 계속 담보가 되고 있고 최근에 트리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거래량들이 계속 집중이 되면서 수반이 좀 되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그만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수급 그 관심이 높다는 것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중장기적 이제 고수익을 한번 노려볼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인베니아를 매수를 하셨네요. 4,8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이 개인적으로 이게 참 LIG ADP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옛날 이게 사면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LIG ADP에서 LIG 인베니아로 일단 사명 변경을 진행을 했네요. 우선 보게 되면 지금 LG 쪽의 최대 주주 물량을 보게 되면 LG 쪽의 대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약 50% 정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에 지금 장비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3분기와 4분기 때는 일단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작년 1분기와 2분기, 즉 상반기 때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4,85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여유있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LG 쪽뿐만 아니라 삼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LIG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LG 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900원 정도대에서부터 5,800원 정도대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매수가 정도인 4,850원 자리대입니다. 그 자리대가 1차 저항 라인 대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밀려내렸던 게 조금 찝찝한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반등은 4,800원 정도대, 즉 단기적으로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한번 끊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받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메시지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3064님 테라셈 매도해야 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4,100원이고 비중이 30%입니다. 참 다루지 않는 종목을 사셨습니다. 그죠? 일단 이게 작년도 10월 달이죠. 코넥스에 상장돼 있던 기업이었고 그 코넥스에서 상장돼 있던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지금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또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바이앤밸런싱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요선입니다. 요선이 오버슈팅 구간이고요. 그 요 위로 올라오는 선은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하나 꺼보면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은 언더슈팅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종목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그럼 자리는
분할 매수 자리대죠. 결과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 매수 자리대, 매도 자리대는 4,500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 4,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지금 위험하다고 보기보다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정성적인 측면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실적적인 측면이 완전히 담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회사 동사의 제품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온쿠첸을 매수하셨네요. 12,906원에 30%를 좀 보유를 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리온쿠첸이 좀 밀렸어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역의 흐름이에요. 사실 이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 모습들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61선과 1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유를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15,000원짜리 때는 충분히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9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12,900원짜리 때에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늘 저점이 형성되는,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목표가 15,0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5211님, 6,900원에 30% 오버 반도체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네요. 자, 너무 답답하더라도 견디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자, 오버 반도체하고요. 차트 모양이 비슷한 것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S넷입니다. 자, 요렇게만 보면요. 요까지만 보면 똑같습니다. 자, 지금 S넷도 어떻게 되냐면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답답하게 몇 개월을 흘러 내려왔죠. 그 이후부터 S넷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뛰어오를 때는 못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성장성이 명확해지면 잡아가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고점이었고 이게 이제는 고점 찍고 밀리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게 쭉 늘어뜨려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뜨려 놓고 보면 이거는 그냥 1차 상승 주고 2차 파동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바로 100%가 뛰어오른 거죠. 그런데 자, 이 똑같은 어버 반도체도 한번 보자고요. 큰 한 번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질질질 흐르다가 큰 상승 다음에 또 질질질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럼 거래량이 터졌느냐? 수반이 안 됐죠. S넷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튀어오를 때는 못 잡아요. 그걸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절대 못 잡습니다. 튀어오를 때 따라붙으면 되지. 따라붙으면요. 수익 얼마 못 보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거기서 흔들거리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군은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지고 가야 되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가요, 낙폭을 그래도 많이 좀 줄였습니다. 지금 줄였다가 또 조금 반납을 하나요? 일단은 2090선을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2090선은, 지켜주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관이 계속 던지니까 외국인도 같이 등달아 오늘은 매도에 동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반전이 됐고 현대차, SK하이닉스 모두 상승 반전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지금 오히려
6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제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낫다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주체가 외국인 수급 주체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니까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조금 빠졌고요. 다음 카카오는 셀트리온 빠지면 다음 카카오 오른다 하는 우리 정전 멘토 얘기 오늘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이 좀 급격하게 이제 회복, 즉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일단 2090선은 좀 지지가 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2090선,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이 되면서 분위기를 급 반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670선 위를 올려놓았는데요. 오늘장 전반적으로 마감 상황 우리 정전 멘토님께서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체감이 조금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손절성 물량이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1,000억 그리고 800억대 매도를 보인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전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거래소 시장은 일단 고점이 좀 더 코스닥 시장보다는 늦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먼저 바닥을 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주도 섹터로 좀 불렸었던 일단 증권업주들이 오늘 그런 강한 반등이 좀 나왔단 말이죠.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재차 한번 이중 바닥의 모습,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체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초에는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단기 바닥은 나왔습니다. 단기 바닥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 큐어 보세를 꾸준하게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바닥이 나왔구나라는 부분들을 짐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도 V자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1차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680포인트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자리대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 구간까지는 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시장의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일관되다가 오늘 급격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되면 혼조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부터도 한 번 더 연출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인 이후에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부터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군들보다도 순환매를 노리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바닥에 나온 것이지 여기가 완전한 저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점이라는 걸 우리가 함부로 인식하고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 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조금 오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돈이 흘러갈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돈이 갈 곳의 방향성을 잃었다. 그렇다는 것은 위험 자산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빠졌느냐? 어차피 들어올 거면 왜 빼뜨렸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이란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신용이 최근에 신용이나 대차장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래주머니로 작용을 했었고,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한번 털썩 주저앉아서 가는 겁니다. 뛰기 위해서라도 이 모래주머니에 모래는 일단 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털썩 주저앉아서 살짝 모래 빼놓고 그래야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번에 백수호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실용 물량 부분들, 많은 스탁론 부분들, 많은 미수 부분들의 욕심 많은 물량들이 조금 이제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상승 이렇게 오리라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반등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 빠졌으니까 오전장이 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장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이 아닌 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공부방을 좀 시작을 합니다. 저녁 10시 20분에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지수에 대한 저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저 위에 있을 때. 10시 20분입니다. 주식 챔피언 끝나고 10시 20분부터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전 멘토님께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현대건설이요. 네. 예. 제가 57,000원을 처음에는 6만 몇천에 샀다가 네. 아주 오래돼 100주가 정도는 오래됐고 네. 50%인데 25%는 요즘 최근에 사서 단가를 낮춰놔서 57,000원이거든요. 네. 표준 단가가.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조금 더 오르면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좀 기다려야 돼. 전번에 네. 지난달에 계속 많이 오를 때 네. 멘토님들이 그냥 들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59,400원대도 안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일단 전 개인적으로 대형 건설사보다는 사실 중소형 건설사를 더 좋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 대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죠. 부동산 대책, 그죠? 네. 근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들을 영위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중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국내 중소형사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에요.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상승을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신 건 아니시죠? 네네. 네,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즉 59,000원, 6만 원대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옵션 만기일 전후니까 이제 5월 중하순경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네. 뉴스에 또 담합 소식이 나오니까 네.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가스공사 그거 한 거 담합 22개 회사 네. 담합 소식 나와서요. 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돼가지고. 요게 이제 과징금 단합해갖고서 12시경에 네. 나왔네요. 그죠? 네네네. 근데 안 빠졌죠? 네. 네, 무시해도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T 반도체요. STS 반도체. 예. 매수가는요? 4,794원에 25%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매도가가 좀 궁금합니다. 더 들고 가세요. 이거 반도체 예. 업황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STS 반도체는 이 반도체 업황 호조와 더불어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자, 요렇게 선을 한번 꺼보자고요. 자, 요 선을 요렇게 한번 꺼볼게요. 평행선을. 자, 요렇게 꺼보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됐냐면 요거 과매도 과매수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과매도 그죠? 과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도해야 되는 시점,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점, 분할 매도해야 되는 시점,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점, 분할 매도해야 되는 시점, 지금 이거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점. 요번에 한번 살짝 주고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가 분할 매도 자리대인데 이게 5,200원대 이상이에요. 그죠? 예. 그럼 5,200 5,200원에 조금
분할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 직선상을 꺼보시고요. 여기서 예. 빠지는 부분, 이게 과매수 부분을 잡아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빠지는 부분, 업황은 호조가 되고 있으니까 지속형 상승 가닥인데 그냥 예. 가지는 않으니까 주가라는 게 늘 흔들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할 시점이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는 4,300원대 부근이었고요. 자, 예.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팔아야 될 곳은 5,200원대 부근입니다. 예. 그 5,200원대에서는 반을 파시고요. 예. 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 4,000 이제, 지금 여기죠. 요게 조금 더 올라간다 보면 4,500원대 이하에서는 또 재매수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려오면 또 위에서 반 팔았던 거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사고. 예, 쭉 그렇게 들고 해서 가도 좀, 되네, 예. 쭉 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현대 EP요. 현대 EP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8,820원이고요. 네, 10% 비중이거든요. 10%요.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는 뭐 차량 경량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앞으로 계속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전 추가 매수를 좀 더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 추가 매수가가 좀 그러니까 어느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한 연말까지 계속 들고 가고 싶은데 네.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가면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상승을 합니다. 일단 차량 네. 경량화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현대EP 같은 경우도 4월 29일경 뭐 11,00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오늘 뭐 60일선을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추가 매수 단가를 좀 보게 된다라면 매수가를 처음 매수했을 때가 8,820원이셨어요. 그죠? 네네. 그 자리대, 그 부근 자리대가 비중을 좀 늘려셔도 되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8,800원 자리대에서부터 8,300원 라인대 있죠? 네네. 그 부근에서는 분할로 비중을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8,300원에서 8,800원 그 사이요? 네, 그 사이 때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중기적으로 11,200원 자리대의 목표치는 도달을 했어요. 네.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 한 11,000원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13,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 연말까지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 이 현대EP도 좋은 주식이면은 맞고 틀림이 없거든요. 네네. 저는 다른 쪽의 섹터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일단 기간 대비했을 때 수익률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 네네. 조금 더 아마 다른 쪽 섹터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 좋을까요? 네, IT 쪽 괜찮아요.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예, 반도체 장비요. 네, 그런 쪽도 괜찮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괜찮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뭐 내수 쪽에서도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때 공개 방송 공부방 할 거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오시면 많은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넷이요. S넷.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 8,200원이요. 7,200원? 아니요, 8,200원. 8,200원? 예.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50%요. 50%? 예.
조금 빠졌다 그죠? 시장 때문에. 제가 예병군 멘토님 많이 신뢰해서요. 네. 이제 방송 나오셔서 이렇게 사물인터넷 강의를 해주시면서 왜 이렇게 SNS 이렇게 종목 말씀하시는데 좀 목소리에 이렇게 좀 강조하는 힘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냥 믿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살고서 나서는 그냥 막 빠지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네, 제가 또 하나 갖고 있는데 다음 카카오인데 그것도 지금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좀 다시 여쭤보고 마음의 힐링을 좀 할까 아니면 예,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나 해서요. 일단 SNS는 저희가 네.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4,200원대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상승하고 나서 저희가 매도를 하고 방송에서도 매도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충분히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지금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는 자리 때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자, 사물 인터넷이 다시 간다는 때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물 인터넷도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신 장비가 그럼 이제 지금 완전히 통신 장비 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주식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통신 장비 쪽이 아직은 매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SNS이 이게 뭐하는 회사인가 하면 IPv4에서 V6 라인으로 회선을 이제 교체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교체를 했었고, 근데 지금 보급률이라 그렇다는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이 SNS이 지금 인천공항 공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실적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왔고, 그럼 여기서 IPv4가 거쳐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계가 계속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결 기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갤럭시 V6 엣지 그 V6에 기어 VR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럼 그 기어 VR도 결국은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인터넷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웨어러블 기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회선에 대한 지금 트래픽 초과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4개 회선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6개 회선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 하면 이 규모의 공사의 규모는 가히 놀라울 만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공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고속도로보다 더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 인터넷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지금? 네. 예, 옆에 분이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이분은 인터넷 없이 못 살면서 이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본다면 좀 중장기 성장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빠졌다고는 하는데,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 털고 나간 장면은 아니에요. 그죠? 거래량 극히 없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거래량 없이 다시 들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팔지 않았고,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조금 매수를 해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밀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듭니다.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전에 한번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6,400원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다가 이제 든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게 저항대였던 것이 이제 지지대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사도 되겠죠? 예, 더 사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하나만 더 다음 카카오는 저 어느 정도? 예,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따로 전화를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금 모자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오늘 정재훈 멘토님께서 또 뭔가를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다니까요. 강연회 하고, 야심차게 준비하신 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야심차게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돼서
온라인 공부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20분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주식 챔피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시장이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합니다. 5월 9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본사 10층에서 진행합니다. 지하철 5호선이죠. 여의도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요긴한 얘기 많이 해드리니까요.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정재훈 멘토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한 1년 이상 콤비를 같이 했는데요. 일단은 안 된다고 먼저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속정은 있습니다만 겉으로는요, 말을 늘 부정적인 말을 먼저 던집니다. 오늘도 시장이 다 빠졌다고 하니까 전 더 빠져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방금도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야심차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늘 할 때 뭔가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사회가 성장을 하죠. 자, 이분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겪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TV 보시면서 사이가 나쁘신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